러시아의 무자비한 포격전이 우크라이나의 대지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의 M142 하이마스를 밀어내고 동유럽의 맹주로 떠오른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차세대 핵심 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초 폴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어서 놀라운 활약을 펼친 미국의 하이마스 500대를 도입하여 자국의 낡은 구소련제 포병 전력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세계 최고라는 오만함에 빠져있던 미국 방위산업계의 현실은 폴란드의 절박한 안보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발목을 심각하게 잡았습니다.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폴란드가 원하는 수량의 하이마스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무려 10년 이상의 아득한 시간을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깐깐한 기술 통제와 까다로운 수출 규제를 내세우며 폴란드가 요구한 현지 트럭과의 통합이나 기술 이전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바우키 회랑항을 넘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러시아 기갑 웨이브의 극심한 공포 속에서 단 한 대의 다연장 로켓이 아쉬웠던 폴란드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처럼 절대적인 안보 공백의 위기 속에서 폴란드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하게 개발한 3세대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였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완벽한 다연장 로켓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휴전선 너머로 수천 문의 장사정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야 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은 미국의 M270 MLRS를 도입해 운용했지만 막대한 유지 비용과 무거운 궤도형 차량의 한계로 인해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신속하게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적의 원점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빠르고 강력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포병 전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방산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천무는 8곱하기8차륜형 장갑 트럭을 기반으로 놀라운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한 그야말로 기적의 무기체계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자국에 도착한 첫 번째 천무 시스템을 현지 차량인 옐츠 트럭과 완벽하게 통합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정밀 분해 검사와 분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검사 현장에는 자국의 하이마스가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까지 참관하여 한국산 다연장 로켓의 실제 기술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천무의 모듈형 발사대를 뜯어내고 복잡한 유압 시스템과 사격 통제 장치의 내부 구조가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미국 전문가들은 그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과거 미제 무기를 복제나 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만든 로켓 시스템 내부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던 미국의 기술진들이 이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하이마스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화력 투사 능력과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듀얼포드형 자동 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기동성을 위해 단 6발의 227mm 로켓만을 탑재할 수 있어 대규모 적 기갑부대를 한 번에 섬멸하기에는 화력의 지속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천무는 한 번에 무려 12발의 239mm 유도 로켓을 장전할 수 있어 단 한 대만으로도 축구장 3개 면적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미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폴란드 기술진이 천무의 발사대를 분해했을 때 이 거대한 두 개의 포드를 통제하는 구동부의 유압 밸브와 전기 배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견고하게 모듈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별도의 크레인 차량 없이도 발사대 자체의 윈치를 이용해 불과 몇 분 만에 탄약 포드를 교체하는 천무의 미친 듯한 재장전 속도를 보고 자체 보고서를 쓰며 감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적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드는 천무만의 독보적인 핵심 기술은 바로 서로 다른 구경의 로켓을 하나의 발사대에서 마음대로 혼용해서 쏠 수 있는 다탄종 운용 능력입니다. 상황에 따라 130mm 무유도 로켓으로 넓은 지역을 제압하거나 239mm 유도 로켓으로 적의 지휘소를 핀포인트 타격하는 다목적 전술이 단 한 대의 천무에서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독자적인 사격 통제 장치를 뜯어본 폴란드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항법 장치가 자국의 탑재 전투 관리 시스템인 토파즈와 아무런 에러 없이 100% 완벽하게 연동되는 것에 환호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을 핑계로 현지화를 거부했지만
한화의 엔지니어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여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완벽한 기술적 융합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천무가 동유럽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필살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적의 견고한 지하 벙커와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사거리 290km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른바 우레로 불리는 KTSSM-2를 천무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포병 무기를 넘어 전략적 억제력까지 갖춘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영내 군사기지와 벨라루스의 위협적인 타격 자산들을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폴란드군 당국은 이 엄청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천무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방어에만 치중하던 군사교리를 공세적 방어 전술로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 차량이 폴란드 옐츠 트럭에 성공적으로 탑재되어 진행된 첫 번째 기동 및 사격 테스트에서 무거운 중량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을 가볍게 돌파하는 엄청난 기동성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훈련을 참관했던 폴란드 포병 지휘관들은 기대 이상의 압도적인 화력과 험지 주파 능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미국의 하이마스를 기다리지 않은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천무 시스템을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려 288대에 달하는 대규모 도입 물량과 함께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호마르케이 프로젝트의 대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한국산 무기 하나를 판 것을 넘어 콧대 높던 미국 방산업계의 독점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전략적 파급력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매체들조차 폴란드 국경에 대규모로 배치될 천무 다연장 로켓 부대들이 자국의 토네이도 시스템을 압도하며 매우 치명적이고 비대칭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천무의 진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해안포 방어용이나 함정 탑재용 등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의 포병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는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천무 발사 차량 자체에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결합하는 연구까지 공개되며 다연장 로켓의 생존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포병 무기를 자체 생산할 기술이 없어 미국의 낡은 잉여 무기를 원조받으며 국가의 안위를 겨우 지지탱했던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이제는 나토 최전선을 지키는 막강한 창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천무의 내부를 보고 지었던 헛웃음은 자신들의 느린 대처를 자책하는 동시에 어느새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춘 한국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럽 평원을 호령하며 자유진영의 포병 전력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K239 천무 로켓 시스템의 경이로운 기술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뛰어넘어 진정한 서방 진영의 표준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눈부신 성과와 한계를 뛰어넘는 최첨단 무기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